그 남자의 이름은 김성호, 63이었습니다. 35년을 한 회사에 바쳤던 그는 2년 전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죠. 하지만 그 돈을 보며 그가 느낀 건 안도가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 5년이나 남았고 대학생 막내딸과 아내를 생각하면 그냥 앉아만 있을 순 없었거든요. 편의점 해봐. 요즘 잘 된다더라. 프랜차이즈니까 안전하지. 본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잖아. 주변 사람들의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특히 같은 회사 동기였던 박 과장은 이미 1년 전에 편의점을 시작했고 그럭저럭 괜찮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성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퇴직금으로 마지막 승부를 걸어보기로. 2023년 2월 어느 토요일 그는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가 주최하는 가맹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컨벤셔널 500석 규모의 공간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성호처럼 퇴직 후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들이었죠. 무대 위로 올라온 본부장은 말끔한 양복 차림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편의점은 이제 단순한 소매업이 아닙니다. 생활 플랫폼입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그래프가 떴습니다. 우상향하는 매출 곡선, 성공한 점주들의 인터뷰 영상, 깨끗하게 단장된 점포 사진들, 평균 월 매출 4천만 원, 순수익, 월 200만 원 이상, 본사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성호는 메모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월 200만 원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1년이면 2,400만 원, 5년이면 1억 2천,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죠. 설명회가 끝나고 그는 상담 부스로 향했습니다. 젊은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생각하세요? 경기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침 좋은 자리가 나왔어요. 주택가 상권인데 유동인구도 괜찮고 경쟁 점포도 적습니다. 상담사는 태블릿으로 상권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상권 기준으로 예상 월 매출 3,800에서 4,200만 원입니다. 수수료와 원가 제하면 순수익은 월 200에서 250 정도 나오실 거예요. 초기 투자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와 초기 재고 포함해서 총 8,500에서 9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성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9천만 원을 투자하고 월 200만 원씩 벌면 4년이면 원금 회수.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장님, 이 자리는 대기자가 많아서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나 편의점 해볼까 해. 아내 연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편의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전부터 생각해왔어. 오늘 설명회 다녀왔는데 괜찮더라고. 얼마나 들어요? 9천 정도. 연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9천만 원이요? 퇴직금에서? 응. 그래도 월 200은 벌 수 있대. 4년이면 본전 뽑아. 4년 동안 아프지도 말고 사고도 나지 말고 장사도 잘 돼야 하는 거잖아요. 여보, 우리 나이 생각해요. 이제 모험할 나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호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박 과장의 성공 사례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나도 할 수 있어. 박 과장도 하는데. 결국 아내는 한숨을 쉬며 허락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신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2023년 3월 15일, 성호는 경기도 화성의 한 주택가에 자리한 편의점 점주가 되었습니다. 가맹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렘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죠. 계약금 3천만 원, 인테리어 비용 2,500만 원, 초기 재고 및 설비 3,500만 원, 총 9천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6천만 원. 이걸로 버텨야 해. 성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3월 20일,
개업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본사에서 나온 인테리어 팀이 기존 가게를 뜯어고쳤습니다. 형광등을 교체하고 진열대를 재배치하고 냉장고를 새로 들였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도시락 코너 가시면 되고요. 저기는 생활용품 진열하시면 됩니다. 슈퍼바이저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상품 발주 시스템, POS기 사용법, 재고 관리, 폐기 처리 방법, 택배 접수, 공과금 수납, 상품권 판매, 이걸 언제 다 익혀? 괜찮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래요. 한 달만 지나면 손에 익어요. 3월 25일, 드디어 개업일. 아침 7시, 성호는 처음으로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경쾌한 종소리가 울렸죠. 어서 오세요. 연습했던 대로 밝게 인사했습니다. 첫 손님은 출근길 직장인이었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톨 하나요? 네. 잠시만요. 커피 머신 앞에 섰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배운 대로 버튼을 눌렀는데 원두가 안 나왔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손님은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금방 할게요.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커피를 뽑았습니다. 손님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커피를 들고 나갔죠. 첫날은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도시락 데워달라는 손님, 택배 보내려는 손님, 담배 종류를 물어보는 손님, 상품 위치를 묻는 손님.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밤 11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힘들긴 한데 할만해. 손님도 생각보다 많고 사실은 녹초가 됐지만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달이 지나고 매출 집계가 나왔습니다. 총 매출 4,180만 원. 성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본부에서 예상했던 4천만 원을 넘긴 거였죠. 이 정도면 순이익 200은 되겠지. 하지만 정산서를 받았을 때 그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실제 입금액 87만 원. 뭐지? 그는 정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알바들의 인건비를 주고 나면 자신의 인건비가 최저 임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는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번 달 정산 내역 확인했는데요. 87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본부 담당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사장님, 첫 달이라 아직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매출을 더 올리셔야죠. 행사 상품 적극 활용하시고 도시락이랑 삼각김밥 같은 고마진 상품 위주로 판매하세요. 그래도 이건 너무. 다들 처음엔 그래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자리 잡으십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성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첫 달 순이익이 87만 원이라는 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적응 기간이야. 곧 나아질 거야. 두 번째 달 성호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하루 16시간. 쉬는 날도 없었죠. 본부에서 추천하는 행사 상품을 적극적으로 진열했습니다. 10일 행사, 20일 행사, 할인 행사. 손님들은 행사 상품을 많이 사갔습니다. 사장님, 이거 10일 맞죠? 네, 맞습니다. 매출은 올랐습니다. 4,510만 원. 이번엔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정산서를 받고 또다시 허탈해졌습니다. 실제 입금액 96만 원. 행사 상품은 마진이 더 적었던 겁니다. 많이 팔수록 본사만 좋은 일이었죠. 게다가 행사 상품은 본사가 정한 의무 발주 물량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신상품 의무 발주입니다. 30개 발주 부탁드립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상품이 잘 안 팔린다는 거였습니다. 성호는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 들어온 신상품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죠.
유통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팔아? 결국 유통기한 임박 상품들은 30% 할인해서 팔거나 폐기 처리해야 했습니다. 폐기 비용도 점주 부담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 성우는 주변 점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점포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도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점주는 50대 후반의 김 사장이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이 근처에서 편의점 하는 사람입니다. 아, 새로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김 사장은 피곤한 얼굴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점포 운영이 어떠세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사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떠긴 뭐가 어때요?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저는 이제 3개월 차인데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와서요. 당연하죠. 여기가 돈 버는 데예요? 김 사장은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보이죠? 다 안 팔리는 의무 발주 상품들이에요. 본사는 계속 보내고 우린 팔지도 못하고 유통기한 지나면 폐기하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긴 그냥 버티죠. 접으려니 아깝고 하자니 힘들고. 김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린 본사의 직원이에요. 가맹점주가 아니라 4대 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없는 무급 직원이죠. 처음에 본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월 200은 벌 수 있다고 했죠. 거짓말이에요. 알바 안 쓰고 하루 20시간 일해야 그 정도 남아요. 성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3년 했는데 이제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권리금 받고 넘기려 했는데 받아갈 사람이 없어요. 이 동네에 편의점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반경 500m 안에 편의점이 7개였습니다. 그중 4시 같은 브랜드였죠. 본사 상권 분석에서는 경쟁 점포가 적다고 했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노트북을 켜고 점주 커뮤니티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절규가 가득했습니다. 편의점은 사기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3년 했는데 빚만 8천 남았어요. 본사는 우리를 파트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을입니다. 하루 18시간 일하는데 최저시급도 안 나와요. 댓글들도 비슷했습니다. 저도요. 5년 했는데 후회만 남았습니다. 본사는 가맹점이 망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로열티만 챙기면 되니까. 상권 포화 상태인데도 계속 가맹점 늘려요. 우리끼리 경쟁하라는 거죠. 성호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뭘 시작한 거지. 넷째 달, 성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로. 야간 알바를 자르고 자신이 직접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오전 10시에 퇴근하는 루틴. 하루 20시간 근무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밤에는 손님도 적고 혼자 정리하고 청소하면 시간이 갔으니까요. 하지만 2주차부터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밤 2시가 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서 있어도 졸음이 쏟아졌죠. 성호는 커피를 마시고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버텼습니다. 새벽 4시 배송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물량 많아요. 기사님은 냉동 상품, 냉장 상품, 일반 상품 박스를 쏟아놓고 갔습니다. 20개가 넘는 박스. 성호는 하나씩 뜯어 검수를 시작했습니다. 상품명 확인하고, 유통기한 체크하고, 파손 여부 확인하고,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진열. 냉장고 문을 열고 닫기를 수십 번, 진열대에 상품을 채워 넣기를 수백 번. 끝나면 오전 6시 30분. 출근길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2잔이요. 사장님, 도시락 데워주세요.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오전 10시, 오전 알바가 출근했습니다. 사장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 수고해. 성호는 비틀거리며 점포를 나왔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20분 동안 그는 몇 번이나 길가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피곤해서 그래. 좀 자야겠어. 밥은 먹고 자요. 배 안 고파. 성호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아갔거든요. 매출, 원가, 로열티, 수수료, 폐기 비용. 이번 달은 얼마나 남을까? 인건비 줄였으니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답이 없다는 걸. 5번째 달 정산서. 실제 입금액 152만 원. 인건비를 줄였더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성호 자신이 무급으로 일한 대가였죠. 하루 20시간, 한 달 600시간을 일해서 152만 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2,533원.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성호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푹 꺼졌고 피부는 누렇게 떴습니다. 한 달 만에 5kg가 빠졌죠. 이게 내 모습인가? 6번째 달,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편의점 50m 옆에 새로운 편의점이 오픈한 겁니다.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성호는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50m 옆에 같은 브랜드를 또 내다니. 본부 담당자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사장님,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상권 보호 조항 없습니다. 그래도 이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가맹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성호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부터 매출은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510만 원이던 매출은 3,920만 원으로, 그 다음 달엔 3,4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손님들은 더 가까운 쪽 편의점으로 갔죠. 순이익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7번째 달, 성호의 계좌 잔고는 3,80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을 쓴 셈이었죠. 편의점 초기 투자 9천만 원, 7개월간의 생활비와 적자 보전 2,200만 원. 이대로 가면 1년을 더 버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성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이 얼마예요? 우리 노후 자금 다 날아가요. 알아. 알고 있어. 알면서 왜 계속해요?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답이 없다는 걸.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까웠죠. 그걸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미 쓴 돈을 아까워하며 더 큰 손실을 향해 달려가는 것. 성호는 바로 그 오류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8번째 달, 성호는 더 이상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만 뜨고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3,200이면 로열티 빼고 원가 빼고 수수료 빼면 마이너스 50만 원. 다음 달엔 좀 나아질까? 아니야. 옆에 새로 생긴 편의점 때문에 더 떨어질 거야. 새벽 3시, 성호는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1시간 뒤면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죠. 내가 이렇게 늙었나. 편의점으로 향하는 새벽길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죠. 오전 4시, 점포에 도착하자마자 배송 트럭이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기사님은 익숙한 듯 박스들을 쌓아놓고 갔습니다. 성호는 박스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또 의무 발주 상품이었습니다. 생소한 브랜드의 에너지 드링크 50개, 본사 자체 브랜드 초콜릿 바 100개. 이걸 언제 팔아? 창고로 가보니 지난주에 받은 의무 발주 상품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했더니 일주일밖에 안 남았더군요. 결국 폐기해야 하는구나. 폐기 처리하면 원가 손실에 폐기 비용까지 점주가 부담합니다. 50만 원어치를 폐기하면 실제 손실은 50만 원이 아니라 거기에 로열티로 냈던 돈까지 합치면 65만 원 정도 되죠. 성호는 한숨을 쉬며 상품을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열을 끝낼 무렵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새벽 조깅을 하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죠.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좀 피곤해서요. 몸 챙기셔야 해요. 건강 잃으면 끝이에요. 네, 그러겠습니다. 남성은 스포츠 음료 한 병을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1,500원. 거기서 원가 68% 빼면 480원, 로열티 23% 빼면 135원이 더 나갑니다. 카드 수수료 2.5%면 37원. 결국 성우의 손에 남는 건 308원이었습니다. 스포츠 음료 한 병에 300원. 하루에 100병을 팔아도 3만 원. 한 달이면 90만 원. 하지만 현실은 하루 100병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옆 편의점과 나눠 먹어야 했으니까요. 오전 9시, 오전 알바가 출근했습니다. 20살 대학생 민준이었습니다. 착한 청년이었죠. 사장님, 어제 밤에 주무셨어요? 응, 좀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2시간도 못 잤거든요. 사장님, 진짜 쉬셔야 해요. 이러다 쓰러지세요. 괜찮아. 넌 일이나 열심히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소화제하고 두통약 주세요. 요즘 안 좋으세요? 네, 좀. 병원은 가보셨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약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약을 건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배가 안 고파.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요. 요즘 너무 안 드시잖아요. 성우는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배가 안 고파.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해요. 제발. 당신 거울 좀 봐요. 완전히 다른 사람 됐어요. 7개월 만에 10kg 빠졌어요. 알아. 알고 있어. 알면서 왜 계속해요? 돈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돈도 중요하지. 이미 1억이 넘게 들어갔어. 지금 포기하면 다 날리는 거야. 더 하다가 건강까지 날리면 그땐 어떡해요? 성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만 뜨고 있었죠. 조금만 더 버티면 다음 달엔. 하지만 그 조금이 언제까지인지, 그 다음 달이 정말 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9번째 달, 성호의 몸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배송 물량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진열대를 잡았죠. 괜찮아. 잠깐이야. 하지만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와줘. 그 순간 성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천장의 형광등만 바라봤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장님. 누군가 그를 흔들었습니다. 새벽 배송 기사였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119 불렀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성호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옆에는 아내가 울먹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들어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쓰러졌어요. 의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겹심증 초기 증상입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겹심증이요? 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방치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성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입원은 안 됩니다. 가게가. 여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가게가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의사도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상태로는 일주일 안에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성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3일간 입원했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편의점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성호는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며칠 동안 점포를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본부 담당자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휴업하시는 거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확인해 보시면 월 평균 매출 3천만 원 이상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미달시 페널티가 있어요. 제가 쓰러져서 그런 건데 죄송하지만 계약이 그렇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파트너라더니 결국 난 그냥 의릴 뿐이구나.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3일 동안 성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1억을 날렸지만 여기서 더 날리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던 날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환자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꼭 지키셔야 해요. 다음엔 정말 위험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그만해요. 성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해볼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 죽을 뻔했잖아요. 알아. 알고 있다고. 그날 밤, 성호는 노트북을 켜고 점포 양도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편의점 매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편의점 권리금 1천만 원에 양도합니다. 금매, 권리금 없이 넘깁니다. 인수자만 구합니다. 2년차 점포, 월 평균 매출 3,500, 권리금 500점. 성호는 자신의 점포 조건을 생각해봤습니다. 개업 9개월 차, 월 평균 매출 3,200만 원 하락 추세, 50m 옆에 같은 브랜드 경쟁 점포 있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이 조건으로 인수할 사람이 있을까? 10번째 달, 성호는 권리금 500만 원을 내걸고 점포 양도 공고를 올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권리금을 3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제야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매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그 전에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매출이 얼마나 되나요? 월 평균 3,200 정도 됩니다. 순이익은요? 성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인건비 빼면 한 80만 원 정도요. 아, 그럼 사장님이 직접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네요? 네. 근처에 경쟁 점포는 없나요? 50m 옆에 같은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럼 좀 어렵겠네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뒤로도 몇 통의 전화가 더 왔지만 상황을 설명하면 모두 거절했습니다. 성호는 권리금을 0원으로 낮췄습니다. 권리금 없습니다. 그냥 인수만 해주세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인수하지 않았습니다. 11번째 달, 성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점포는 팔리지 않는구나. 누가 봐도 손해인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성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편의점 창고 한 구석에 홀로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부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번 주 신상품 의무 발주 안내드립니다. 금요일까지 회신 바랍니다. 성호는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던질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12번째 달, 성호의 계좌 잔고는 2,2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동안 1억 3,300만 원을 쓴 셈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6개월 안에 파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 지은이가 집에 왔습니다. 대학생인 막내였죠. 아빠, 왔어요. 그래, 왔구나. 지은이는 아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얼굴이 왜 그래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 살도 너무 빠지셨고.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지은이는 엄마가 있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저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연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의점이 잘 안 되나 봐. 그럼 그만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 지은이는 방으로 돌아가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는 아빠. 하지만 실제로는 TV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화면만 켜놓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지은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13번째 달이 되던 어느 날,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통장 잔고도. 그는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포 폐업하려고 합니다. 본부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폐업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서요. 계약 기간이 아직 2년 남았는데요. 중도 해지 시 페널티가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위약금 1,500만 원, 그리고 남은 재고 매입, 원상복구, 비용 포함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성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이요? 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죄송하지만 계약이 그렇습니다. 폐업 신청서 보내드릴 테니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성우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천만 원. 그럼 남는 돈이 200만 원밖에 없잖아.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200만 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미안해. 편의점 접기로 했어. 아내와 딸은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여보, 아빠, 이제 좀 쉬세요.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남는 돈이 거의 없어. 1억 5천 중에 200만 원 정도만 남을 것 같아.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판단했어. 14번째 달, 폐업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재고 정리였습니다. 창고에 쌓인 상품들, 냉장고 안에 음료들, 진열대 위에 과자들, 본부는 이것들을 모두 정가로 매입하라고 했습니다. 재고는 점주님 책임입니다. 본사로 반품은 안 됩니다. 결국 재고 처리 업체를 불러야 했습니다. 전체 재고가 1200만 원어치네요. 저희가 300만 원에 가져가겠습니다. 4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900만 원 손해였죠. 다음은 원상복구였습니다. 인테리어 철거, 집기 처분, 간판 철거, 원상복구 비용 550만 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폐업 비용은 총 2,450만 원이었습니다. 위약금 1,500만 원, 재고 손실 900만 원, 원상복구 550만 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성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폐업일 전날 밤, 성호는 마지막으로 점포를 지켰습니다. 밤 11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한 점포 안에 혼자 서 있으니 지난 1년 3개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희망에 차서 문을 열던 첫날, 첫 손님을 맞이하며 설렜던 순간, 첫 정산서를 받고 절망했던 기억,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버텼던 날들, 병원에 실려갔던 그 새벽,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밤, 성호는 카운터에 앉아 점포를 둘러봤습니다. 진열대, 냉장고, POS기, 형광등.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철거팀이 왔습니다. 사장님,
시작해도 될까요? 네. 진열대가 뜯겨 나갔습니다. 냉장고가 옮겨졌습니다. 간판이 철거됐습니다. 반나절 만에 점포는 텅 비었습니다. 성우는 빈 공간에 혼자 서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1년 3개월을, 내 인생의 1억 5천만 원을. 그는 문을 닫고 열쇠를 본부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폐업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나갈 곳도, 할 일도 없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아, 출근 시간이다 싶었지만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닫고는 다시 누웠죠. 방 안에서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200만 원이 됐어. 1년 3개월 만에 내가 뭘 한 거지?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내 연희는 성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죠. 나중에 먹을게. 성우는 대답하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연희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딸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글쎄, 충격이 크신가 봐. 우리 어떻게 해요? 돈도 거의 없다던데.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엄마가요? 응. 아빠는 지금 상태로는 당분간 힘들 것 같아. 58의 나이에 20년 만에 다시 취업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현실이 연희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연희는 동네 카페, 식당, 마트를 돌아다니며 구인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직원 구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8입니다. 아, 죄송한데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같은 대답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연희가 구한 일자리는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하는 아파트 청소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엄마, 그걸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할 수 있어. 연희는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폐업 한 달 후, 성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회사 동기였던 박 과장이었습니다. 1년 전 편의점을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죠. 성우야, 나 박철수야. 아, 형, 너 편의점 접었다며. 소식 들었어. 응, 나도 접었어. 지난달에.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도? 응, 2년 했는데 결국 못 버텼어. 처음엔 괜찮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솔직히 나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내가 시작한다니까 말리기가 그래서 괜찮은 척했어. 정말 미안하다. 박 과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은 얼마나 남았어? 거의 날렸지. 퇴직금 1억 3천 중에 1,000만 원 정도 남았나. 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성우야, 우리 바보였어.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절대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사업이 아니라 착취야. 이제 알았어. 너무 늦게 알았지. 우리 둘 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성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 형도, 그 사람도 결국 자신만 실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2달째, 성우는 겨우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 모퉁이에서 아는 얼굴과 마주쳤죠. 이웃, 김 씨였습니다. 성우 씨, 오랜만이네요. 아, 네. 요즘 안 보이길래. 편의점은 어떻게 됐어요?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접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쉽네요. 장사가 안 됐나 봐요? 네. 요즘 편의점 진짜 힘들다던데. 잘 정리하셨네요. 손해는 안 보셨어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다음엔 뭐 하실 거예요? 아직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나이 들어 일자리 구하기 참 힘들죠. 저도 요즘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짧은 대화를 마치고 헤어졌지만 성호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들 알겠지. 내가 망했다는 거.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겠지. 사실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스스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3달째 통장 잔고는 150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로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갔던 겁니다. 아내의 청소일로 버는 120만 원까지 합쳐도 빠듯했죠. 성호는 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60대, 경력 35년, 제조업. 검색해도 나오는 일자리는 경비, 청소, 택배 정도였습니다. 경비 월급 200만 원, 하루 12시간, 격일제 근무, 청소 월급 180만 원, 새벽 4시 출근, 오전 9시 퇴근, 택배 월급은 불규칙, 건당 수수료제. 성호는 경비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면접날,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최근에 뭐 하셨어요? 편의점 운영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왜 그만두셨어요?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경비는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면접관은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협심증이 있으시네요? 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야간 근무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성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구나. 넷째 달, 성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연희는 추운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졌고 성호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켰습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점주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사의 높은 수수료와 의무 발주, 제도로 인해 적자를 보는 점주가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면에는 폐업한 편의점 앞에서 한숨 쉬는 점주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3년 했는데요. 1억 넘게 날렸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사기. 성호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들 그렇구나. 하지만 그 사실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5번째 달, 딸 지은이가 휴학계를 냈습니다. 아빠, 나 이번 학기 휴학할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하지만 성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등록금이 부담되어서라는 걸. 지은아,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빠, 괜찮아요. 진짜 쉬고 싶어서 그래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고. 지은이는 밝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성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때문에,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딸이 학교를 쉬어야 하다니. 그날 밤 성호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을 다 비우고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렇게 됐지?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갔으니까요. 6번째 달, 성호는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 택배 집화장에 출근해서 택배를 분류하고 차에 싣고 오후 내내 배달을 다녔습니다. 하루 배달 건수는 평균 150개, 한 건당 수수료 700원, 하루 10만 5천 원, 한 달이면 약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 차량 유지비, 점심값을 빼면 실제 손에 쥐는 건 220만 원 정도였죠. 성호는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며 택배를 날랐습니다. 5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무거운 택배를 들고 5층까지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협심증. 재발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한 아파트 4층의 택배를 배달하던 중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성호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택배를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돌아와 약을 먹고 한참을 쉬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7번째 달, 성호는 동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야, 성호야, 오랜만이다. 형,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내지. 너는? 나도. 뭐, 술자리가 무르익자 한 동기가 물었습니다. 성호야, 너 편의점 한다며? 어때?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접었어. 아, 그래. 언제? 반년 전에. 힘들었나 보네. 요즘 자영업이 다 힘들잖아. 다른 동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성호는 용기가 있어. 나는 퇴직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그냥 집에만 있어. 나도 그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퇴직금으로 뭐 하기도 무섭고 그냥 놔두자니 불안하고. 성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해야 하나. 1억 5천을 날렸다는 걸. 지금 택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는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더 있을 거야. 퇴직금으로 편의점 시작했다가 망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8번째 달, 성호는 작은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편의점 창업부터 폐업까지의 1년 3개월을. 처음엔 글이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순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써 내려갔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이야기. 본사의 달콤한 말에 속았던 순간. 첫 정산서를 받고 절망했던 기억. 하루 20시간씩 일하며 버텼던 날들. 겹심증으로 쓰러졌던 새벽. 폐업하고 텅 빈 점포에서 울었던 마지막 밤. 그리고 지금 택배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현실까지.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어. 나처럼 되지 말라고. 9번째 달, 성호는 완성된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60대 편의점 창업 실패기, 퇴직금 1억 5천이 200만 원이 되기까지. 글을 올리고 잤는데 다음 날 아침 확인해보니 조회수가 10만을 넘어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했습니다. 공감 누르고 갑니다. 글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작성자님, 힘내세요. 퇴직 앞둔 50대입니다. 편의점 생각했는데 완전히 접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공유합니다. 성호는 댓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10번째 달, 성호의 글은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한 기자가 성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프랜차이즈 편의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성호는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성호의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편의점으로 8천만 원 날렸습니다. 저는 치킨집으로 1억 2천 날렸어요. 카페 창업으로 퇴직금 전부 날렸습니다. 성호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실수를 했구나. 퇴직금을 도전의 자금으로 착각했어. 하지만 그건 생존의 자금이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성호는 여전히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연희도 청소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딸 지은이는 복학해서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면서요. 통장 잔고는 800만 원까지 모였습니다. 1억 5천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성호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편의점을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성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퇴직금은 도전의 자금이 아니라 생존의 자금입니다. 60대의 퇴직금은 마지막 자금입니다. 다시 벌 수 없는 돈이죠. 그 돈을 창업에 투자하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위험해집니다. 둘째, 프랜차이즈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본사는 당신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들은 로열티와 가맹비로 돈을 법니다. 당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들은 이미 돈을 벌어갔습니다. 셋째, 상권 분석과 예상 수익은 믿지 마세요. 본사의 예상 수익은 최상의 조건일 때입니다. 실제로는 경쟁 점포, 인건비, 각종 수수료로 인해 절반도 안 남습니다. 넷째, 의무 발주와 로열티 구조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작은 글씨까지 읽어보세요. 그 안에 당신을 파산으로 이끄는 조항들이 숨어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협심증으로 쓰러진 그 새벽, 성호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여섯째,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조언자입니다. 성호는 아내의 만류를 무시했고 결국 가족 모두가 고통받았습니다. 일곱째,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매몰 비용에 집착하면 더 큰 손실을 입습니다. 빠른 포기가 때로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호처럼 실패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호는 오늘도 택배차를 몰고 있습니다. 무거운 택배를 들고 계단을 오릅니다. 땀을 흘리고 숨을 헐떡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퇴직을 앞두고 편의점 창업을 고민하고 있나요? 프랜차이즈 설명회에서 받은 예상 수익표를 보며 희망을 품고 있나요? 성호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1억 5천만 원이 200만 원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3개월이었습니다. 그 1년 3개월 동안 그가 잃은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 자존감, 가족의 평화, 딸의 학업, 아내의 노후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선택을, 성호처럼 되지 않는 선택을.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퇴직금을 지킬 수 있다면, 누군가의 노후를 구할 수 있다면, 성호의 1년 3개월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퇴직금은 도전의 자금이 아닙니다. 생존의 자금입니다. 당신과 가족이 함께 살아갈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쉽게 허물지 마세요.